안녕하십니까 팟짱 애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색깔 있는 인터뷰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을 꺾었고 또 그저께 홍제천에 입수를 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바로 김영호 더민주 서대문을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당선 먼저 축하드릴게요. 네. 찾아오시느라 좀 힘드셨죠, 여기? 아닙니다. 저희 지역구랑 가까우니까요. 아, 네. 예. 편하게 왔습니다. 네. 팟짱 첫 출연이세요. 네. 먼저 저희 카메라를 보시고요. 네.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서대문 을지역에서 나와서 아주 어렵게 당선이 된 김영호입니다. 정말 팟짱 시청자 여러분들을 지난번에 우리 박 기자님이 저희 지역구에 오셔서 직접 생중계해 주셨거든요. 선거운동 기간에 그 도움으로 당선됐습니다. 끝까지 앞으로도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팟짱이 만든, 네. 팟짱이 배출한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지난번 방송 댓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개그맨 유상무가 뭐 출마하는 줄 알았다. 네. 유상무 씨랑 좀 닮았다는 얘기 좀 많이 들으시죠? 아니요, 저는 처음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래요? 트위터에서 예. 어떤 한 분이 네. 유상무랑 닮았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유상무 씨가 기분 나빠할 텐데요라고 했는데 네. 근데 또 댓글 쭉 밑에 보니까 네. 그거는 유상무 씨한테 죄송하지만 네. 김용호 분이 그건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또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상무 씨를 굉장히 미남으로 보고요. 네. 아주 호감형이기 때문에 저는 어. 유상무 씨 닮았다는 얘기도 굉장히 마음 기쁘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아주 뭐 그러니까 재미있는 웃는 개그맨이시죠. 모습이 네네. 닮으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희 비교해 놓은 어느 카페 글을 보니까 네. 웃는 모습을 네. 딱 비교해 놓고 아니 우리 동네 유상무가 출마한 줄 알았어. 막 이런 글이 달려 있었어요. 유상무 씨 덕분에 당선됐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네. 가져주시고 네. 뭐 닮은 꼴 연예인까지 네.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아니 그저께 근데 홍제천에 입수를 하셨어요? 네. 안 추우셨어요? 굉장히 그날따라 근데 제가 추웠던 것 같은데 오후 제 기억에요. 5시에 예. 입수했는데요. 네. 한 3시까지는 괜찮았는데 정말 그 딱 입수하려는 순간에 뭐 강풍 불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괜찮다가 입수하려고 하니까. 예, 입수하려니까 한 4시 한 40분 50분부터 먹구름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그 비바람이 불어서요. 네. 실제로 입수를 하는데 정말 몸에 좀 이상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아니 뭐 심장마비나 뭐 그런 게 올 수도 제가 있겠다. 정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예.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입수를 하니까 정말 몸에 약간 이상이 와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나왔어요. 네. 그때 한 이제 그 방송 기자분이 예. 다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머리까지 물속에 넣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다시 목까지 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는데 네. 순간에 야 이러다 심장마비 오겠다. 어. 잘못하면 보궐선거 생기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죠. 나왔는데 뭐 예. 큰 탈 없이요. 뭐 감기도 안 걸리고요. 아주 다행입니다. 건강하게 잘 해결했습니다. 아니 네. 지금 당선인한테 막 들어가서 다시 뭐 머리까지 담그세요 이런 건 너무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그 입수했던 배경은요. 예. 사실 요새 정치가 너무나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아서 투표들을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투표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우리 서대문 을구에 투표율 60%를 달성하면 예. 제가 입수하겠다. 또 저희 저는 옆에서 핑미 댄스를 추기하겠다라는 이제 첫 번째 약속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약속이네요, 정말. 네네. 근데 솔직히 예. 60%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무리한 네. 약속을 했는데 고맙게도 61%가 달성이 돼서 61%. 지난 원래 토요일 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인들이 한번 보고 싶다 해서 토요일 날 예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또 세월호 2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입수를 하게 됐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웃어주셔서 네. 정치도 특히 웃음을 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국민들과 호흡하고 국민들께 웃음을 드리고 네. 즐거움을 드리는 정치 네. 해야 될 텐데요.
아니 그때 좀 갈색 옷을 입고 입사하셨잖아요. 네. 그 트위터에 돌아다닌 거 보니까 네. 미역이 네, 미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역이 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셔요? 네. 제가 좀 네. 트위터를 많이 보고 아,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웃으시고 네. 그리고 이게 뭐 좋은 의미잖아요. 투표율이 높아서 네. 약속을 지킨 거니까 네. 좋게 봐주실 것 그리고 같아요. 뭐 정치인들이 좀 망가지는 모습 보여드리고 네. 좀 국민들에게 웃음도 좀 선사하고요. 음, 우리 국회가 너무 권위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앞으로 좀 작은 어떤 뭐 퍼포먼스나 이벤트를 통해서 네. 우리 국민들에게도 좀 웃음을 선사하는 음,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 네. 계속 유상무 씨가 생각이 납니다. 한번 유상무 씨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진짜 한번 만나서 네. 같은 프레임 안에 네. 유상무 씨, 네, 김영우 네. 당선인 네. 함께 보고 싶네요. 아, 정말 좋습니다. 팟짱에서 한번 섭외를 해볼까요? 아이고 좋죠. 네, 어쨌든 네. 예, 축하드리고요. 핑미 댄스와 네. 그리고 입수까지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네. 자, 다시 총선 얘기로 잠깐 네. 돌아와 볼게요. 이번에 3선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을 이겼습니다. 네. 몇 번째 대결이었죠? 저 이번에 세 번째 대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네. 대결이요. 네. 지난번 19대 총선 네. 제 표수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625표 차이로 네. 졌어요 정두원 네, 네, 의원한테. 그래서 저희 그때 방송할 때 처음 하는 말씀이 유교의 사나이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소개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몇 표 차이였습니까? 제가 7,600표 차이로 이겼죠. 그러니까 10배 이상 그래요? 이겼죠. 네네. 와, 네. 이거 기적이네요. 어떻게 그러면 보면. 기적이고요. 네. 실제로 국민의당 후보가 또 한 9,000표 가져갔거든요. 예. 이제 1대1 구도였으면 그 차이는 훨씬 더 컸다고 더, 예. 네,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가 만났을 때 국민의당 때문에 네. 좀 어렵다, 네.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그 후보가 19대 때 총선에서도 나왔었죠. 네네. 그래서 정통민주당으로 나오셨죠. 네. 정통민주당으로 네. 그때 표를 또 가져가셔가지고 그렇습니다. 625표 차이로 졌던 기억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국민의당으로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구도상은 좋지 않았는데 7천 몇 표? 600표. 7,600표. 네, 7,600표 약간 넘었습니다. 네. 이제는 7,600표의 사나이라고.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오셨을 때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 현명한 유권자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1대1 구도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예상했거든요. 네. 결국은 투표로 단일 후보를 이제 만들어 주신 거니까 아, 정말 유권자 여러분들의 또 위대한 국민들의 음. 선택에 정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이번 총선을 보면서 저는 민심은 정말 무서운 거다.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네. 민심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 출구조사부터 앞서갔어요. 네. 당선이 몇 시에 확정이 됐죠? 출구조사는 한 10% 이기는 거로 나왔고요. 네. 당선은 저희가 개표가 좀 늦어져서 한 새벽 1시쯤에 아하. 이제 확정이 됐는데 네. 지난번 19대 총선 때도 제가 출구조사 6% 앞서는 거로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순간에 제가 뭐 이제 지지자들이랑 만세 부르고 19대 때 네, 예. 출구조사 나온 다음에 네, 그러니까 네. 6%라는 것은 오차범위 이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출구조사 결과였고요. 근데 밤 11시쯤에 이제 뒤집어져서 제가 625표로 낙선해서 네.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음, 이번에는 출구조사 때는 저는 그 혼자서 원래 약간 떨면서 네. 자동차 안에서 이제 출구조사를 혼자 봤고요. 음, 8시쯤에 이제 캠프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많은 이제 지지자들이 모여 계셨는데 또 들어간 순간에는 제가 100표 정도 뒤지고 있는 걸로 나왔어요. 예. 근데 벌써 이제 이미 기자분들이 이렇게 와서 출구조사가 앞섰으니까 인터뷰를 오셨는데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지난번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안 했죠. 왜냐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웃음도 보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제가 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9시 10시 돼서 뭐 1,000표 2,000표 이제 표 차이는 점점 벌어졌는데도 네. 웃음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벽 1시에 확정이 됐는데도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네. 오늘까지도 이렇게 웃음이 잘 안 나와요. 당선자로서 사실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네. 마음은 굉장히 좋고 행복한데 이렇게 웃음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네. 그 트라우마가 남아 네, 있는 있죠. 상황이었군요. 네. 그래도 이제 당선이 확정돼서 세레모니 하실 때 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과연 뭐 한 길을 걷다 보니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오는구나. 하지만 세 차례의 낙선을 통해서 네. 제가 정말 좌절도 했고 또 한때는 정치를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정말 그 지지자들의 따뜻한 손 그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강한 야당 만들고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 주민들을 섬기지만 국회에 가서는 강한 야당 국회의원이 돼야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생 문제만큼은 국민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네. 거리에 투사가 되겠다. 뭐 어. 정말 우리 20대 국회는 우리 국민들께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난 19대처럼 어떻게 무기력한 우리 야당의 모습이 아니라 네. 수권 정당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 문제는 꼭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 네. 강한 야당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은 뭐 야당인데 제 네. 역할을 못했다 이런 네. 지적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20대 총선 특히 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네. 시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특히 초선으로서 네.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이 정치인 2세시죠. 네. 이번에 뭐 국회 입성한 정치인 2세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님의 영향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니틀 DJ라고 불리셨던 김상현 지금 상임 고문이시죠, 네네. 당의 아드님이신데 뭐라고 축하 말씀해 주시던가요? 네, 저는 제가 이제 몇 번 국회의원 나왔지만 사실 많은 언론인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제발 좀 아버지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뭐 당연히 아버지의 후광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잊지 않은 이제 어르신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에 대한 좀 호의를 베푸신 분도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은 정치인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뭐 2세 정치인 그래서 뭐 세습, 뭐 예, 금수저 뭐 이런 네, 아주 비판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당연히 뭐 이제 아버지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정치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저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지지나 그런 것은 공개적으로는 절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표할 때 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정되고 나서 지지자들이 이제 아버지를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인사말을 한번 청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내 아들의 국회의원이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아들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처한테 이혼을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예,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지원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하도 화가 나셔서 이번에 내 아들 영어 떨어뜨리면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렇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 내 아들이 당선돼서 우리 부인이랑 이혼 당하지 않게 됐다 이런 농담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는 뭐 정치적인 어떤 의견이나 뭐 조언을 거의 안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네, 가끔 저가 섭섭할 정도로 아들의 길은 아들이 알아서 개척하게 놔두는 그런 뭐 스타일이신가요? 그러신 것도 있고 네. 정치인 김상현 의원은 뭐 마당발이다, 음. 굉장히 친화력이 좋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 못 챙긴 것으로도 유명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가족들 사실 저희가 삼남일녀인데 네, 아버지가 저희 삼남일녀 우리 자식들 졸업식 입학식 때는 한 번도 안 오셨고요. 제가 23살 때 아버지랑 한번 그 아버지 지인들이랑 있는데 네, 아마 그때가 일본의 그 조총련 쪽이 아니라 민단 쪽에 아마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김 의원 아들이 지금 저기 있는 영호라는 친구가 몇 살이야? 그랬더니 제가 23살인데 네. 제가 지금 18살인가 17살인가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들의 나이도 네, 잘 그래서 모르시는. 아버지 제가 지금 2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호남 분이니까 네. 아따 네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냐? 네, 이러셨던 예, 에피소드도 있죠. 네. 그만큼 내 가정에는 굉장히 신경을 안 쓰셨던 분이에요. 또 그런 또 에피소드가 네. 있네요. 네. 그래도 지금 정치인의 아들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후광을 네. 입을 수 있는 있죠. 그리고 네. 또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면 스포트라이트도 받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런 분이 우리 서민의 삶, 우리 국민들의 삶을 잘 챙길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좀 불우하게 좀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가 뭐 굶어보고 뭐 정말 그 집에 생계가 네, 뭐 정말 유지는 됐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유신 반대로 감옥을 가셔서 이제 징역 2년 사시고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2.6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네, 이제 중학교 때 광주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돼서 저희 아버지가 또 내라는 모죄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버지가 없었던 저의 어린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저희 어머니가 한 50여 가지의 장사를 하셨는데 뭐 고철 장사도 하시고 하숙집, 예. 양장점, 신발 가게, 쌀 가게, 정말 안 해보신 게 여러 없어요. 가지 네, 많이 행상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행상도요? 그릇 행상도 하시고. 네.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저희 집이 제일가스라는 가스 가게를 했습니다. 예. 네. 어린 나이지만 이제 그 가스 배달하는 형들이랑 같이 가스 배달도 하고요. 나름대로 정말 그 주위에 어려운 분들의 모습 또 거기서 저는 함께 구성원으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금수저 뭐 태어났을 때부터 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그 어려운 과정을 저는 충분히 겪었고 네.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가장 부자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노동자들이고 예.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그 정말 이 서민들과 네. 좀 어려운 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 같은 과정을 겪었던 국회의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켜보겠고요. 네네. 이번 선거 좀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바닥 민심을 누구보다 더 네. 가까이 보셨을 텐데 박근혜 정권 심판론이 셌다 이렇게 네. 좀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네. 근데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도원 의원한테 네. 석패를 하셨고 그때와 20대 총선과의 차이 음,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차이 뭐 이런 게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그 당시에도 이제 심판론이 네. 있었고요. 근데 그때는 이미 많이 표출이 됐어요. 국민들이 이명박 네. 정부에 대한 뭐 FTA 또 소고기 수입, 뭐 미국 쇠고기 수입,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촛불로 많이 이제 표출이 됐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는 실제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촛불 저항은 세월호 사태 말고는 특별히 그 저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있- 전에 민중총괄제에서 있었지만, 민영기 농민께서 그 이명박 정부 때처럼 대규모의 촛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표출이 안 되고 네, 있었다. 표출이 안 됐죠. 예. 그게 이제 곰고 곪은 거예요. 저는 그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해 있는 그런 네. 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표로 표현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19대 총선 또 박근혜 네. 정부 20대 총선 때는 19대 때는 제가 낙선을 했고 20대 때는 이제 당선이 됐는데 19대 때는 분명한 것은 이제 제가 구도를 못 만들어낸 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때도 제가 구도를 잘 만들어냈고 조금 더 강해졌다면 19대 때도 분명히 당선될 수 있었는데 19대 때는 워낙 무명의 정치인에다가 네. 또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명박 정부의 왕의 남자 정도원 의원이 예. 막강했죠. 저희 서대문 을구가요. 그 야당의 텃밭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출마했거든요. 네. 그때는 우리 서대문 을구의 중진 국회의원도 살고 계셨는데 아무도 출마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강했던 후보여서 네. 중진 국회의원은 뭐 말씀드리면 당장 아시는 후보지만 이제 지역구를 옮겼고 네. 아무도 공천 신청을 안 해서 음. 그때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제가 이제 청년위원장 출신이니까 네. 청년위원장 출신이 그래도 왕의 남자랑 한번 음. 싸워봐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랬군요. 험지가 아니라 사지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 16일 전에 전략 공천으로 갔었죠. 예. 그때 제가 이제 16,000표로 낙선을 했어요. 하지만 제 득표는 32%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지난번 이제 625표인데 네. 하여튼 지난번 19대 총선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아쉽고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오늘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지난 선거는 저에게 보약이 됐다. 지난번 낙선을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그 실망감, 네. 그 비판의 목소리가 응축돼 있다가 이번 네. 총선에서 터져 나왔고 네. 그런 영향을 또 많이 분명히 받으신 있었죠. 건데요. 또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도 네, 공천. 많은 국민들, 특히 새누리당 당원들에게도 음흠. 굉장히 분노를 네. 자아나게 했죠. 네. 그런 목소리 좀 들으셨어요? 아유, 지역에서? 너무 많이 들었죠. 아, 이번에 새누리당 당원분들이 예.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안 되죠. 이런 네. 새누리당을 찍을 수는 없다. 네. 이런 분들이 계셨군요. 네네.
이 계속 도전하시면서 네. 그 지역을 쭉 보시면은 우리 민생이 어려워지는 모습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18대 때부터 보셨으니까 뭐 가게도 문을 많이 닫고 그럼요. 청년 실업도 늘어나고 네. 이런 것도 좀 보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많이 봤고요. 저는 특히 이제 그 중앙 정치보다는 그 지역 정치에 네. 중점을 뒀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 을구는 뭐 민생뿐만 아니라 이제 골목 상권, 재래시장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도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아, 너무 실감하고 있죠.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럼요. 네. 그런 말씀하셨을 너무 것 많이 같아요. 하죠. 네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이 경제를 어떻게 네. 활성화시키고 네. 대기업의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 골목 상권의 경제 활성화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그런 장사 좀 잘 되는 네. 그런 경제 네. 이런 쪽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텐데 어떤 좀 생각 정책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요, 대기업과 재벌의 독점 체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보다 지금 삼성, LG, SK 뭐 이런 대기업의 브랜드가 오히려 좀 유럽에서는 코리아는 몰라도 네. 삼성은 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대기업이 너무 이제 독점 체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시장 경제로는 이 독점 체제를 깰 수 없다 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국가가 개입하고 국회가 개입해야 된다 봅니다. 특히 독점하고 있는 이제 모 재벌들은 이제 뭐 전기 전자로 뭐 굉장히 이름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는 뭐 빵집을 열고 또 뭐 떡볶이집까지 하고 유통을 하고 네. 너무 문어발 경영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틈새를 다 막아내고 이제 대기업이 너무 이제 팽창하는 네. 그런 구도를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그 대기업의 독점 체제를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좀 강화시켜서 기업의 이제 문어발 경영을 네. 확실히 좀 규제를 강화시켜야겠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중소기업들의 이제 그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전 청년 일자리도 다시 좀 취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골목 상권마저도 우리가 이제 빵집 같은 거 대기업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네. 또 편의점 같은 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을 강화시켜서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시키면 골목 상권도 저희가 보호할 수 있고 뭐 카드 수수료도 더 인하시켜야겠죠. 네. 그래서 또 대기업들이나 재벌들 부자들의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했던 감세 문제도 저는 원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뭐 상속세 같은 거 우리 서민들과 전혀 상관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법인세나 상속세도 다시 이제 증세해야죠. 그래서 그 재원을 청년 실업, 어르신들 복지 뭐 그런 예산으로 우리 다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발언을 통해서 노동 개혁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럼 파견법 이런 노동사법을 통과시켜 달라. 그래야 경제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나왔는데도 민의를 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민심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이렇게 노동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이런 모습에서도 많은 분들이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겠다. 네. 왜냐하면 정부 여당 계속해서 노동 개혁을 요구할 테니까 네네. 이런 것들 막아낼 자신이나 뭐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국회는 이제 여소야대를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기 네. 때문에요. 그 무능력한 야당의 모습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민의를 아셨다 그러면 네. 우선은 이제 야당을 존중하고 이제 야당과 소통하고 또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야지만이 우리 안정된 국정 운영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잘 마칠 거라고 보는데요. 만에 하나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야당 19대 국회처럼 청와대나 대통령이 국회를 간섭하고 네. 국회를 압박을 가하는 뭐 그런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저항에 또 부딪힐 것이고 우리 야당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네. 간단치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간단치 않을 것이다. 네. 라는 경고 강하게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그 선거 유세하는 모습 저희가 그때 팟짱 오장박이 간다해서 잠깐 가서 봤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니 그 유세차 잘 안 타시고 자전거 타고 계속 다니신 네. 거예요? 유세차는 이제 첫날 네. 카퍼레이드 형식의 이제 신고하는 거
안녕하세요. 아. 이제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입니다. 네. 저 김용호 출마했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하루 정도 유세차를 타고 카퍼레이드 형식의 유세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조금 그 선거운동을 바꾼 것은 이제 유세보다는 저는 이제 거리 토크쇼를 했어요. 유세차에서. 유세차에서요? 탤런트 연극 배우 출신의 탤런트 정동규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이랑 이제 앉아서 외교 뭐 경제 문제를 그냥 조근조근 토크쇼로 하는데 예.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유세는 7, 80년도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는 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야당 지도자들이 그때 이제 언론을 굉장히 통제했을 때니까 유세전에서 이제 폭로하는 거예요. 박근혜 아니 뭐 박정희가 뭐 유신을 뭐 예, 삼성전을 막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줬는데 음. 요즘은 이제 매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국민들이 더 많이 하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세를 통해서 뻔한 이야기, 네. 뭐 이런 심판론 이런 것이 우리 지지자들은 열광할 수 있지만 중도층이나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의 소음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토크쇼로 좀 풀어나갔고요. 이제 자전거라는 것은 이제 왜 타고 다녔냐면 제가 문재인 대표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야당은 주로 유세전을 중점으로 우리가 뭐 대선이나 총선에 임했거든요. 네. 워낙 말씀을 잘하고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19대 때 제가 10며칠 동안의 그 선거운동 기간을 다 유세를 했어요. 하루에도 유세를 한 10번씩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네네. 유세하신 그리고 분. 제가 낙선을 했잖아요. 네. 또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 후보 유세도 제가 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 우리가 광화문 대첩이라고 아유. 한 3차례 정도 저희 오마이 TV도 생중계했었습니다. 예. 우리 모든 지지자들 광화문에서 모여서 운동원들이 같이 선거 운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게 네. 과연 당선에 도움이 될까? 좋은 선거 운동의 방식일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각 지역에서 재래시장 돌고 직접 스킨십을 통하고 사람과 만나고 소통을 했거든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야당의 선거운동 방식도 바꿔야겠구나. 직접 만나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스킨십해야 된다. 네. 눈빛을 교환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야당의 선거운동 방식도 바꿔야 된다 봅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니까 일단 자전거는 참 좋은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걸어다니면서 명함을 드리잖아요. 네. 이거는 같은 입장이에요. 같은 이제 걷는 행인이 되는 거지만 네.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멈추면 입장이 다른 겁니다. 저는 교통의 수단을 이용하는 거고 걸어는 이제 주민들을 만나요. 그럼 제가 네. 자전거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면 일단은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이제 제가 교통의 수단을 타고 오다 멈춰서 인사를 하니까 일부러 멈춰서 인사하니까. 그냥 지나가면 욕 먹죠. 예. 지나가면 아니 손가락질 하시지만 이제 누구든지 만나면 내리기도 하고 앉아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나를 위해서 가는 길을 멈췄구나. 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가 시작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지역에 대한 민원도 이야기하시고 네. 또 야당을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지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최소한 한 5천여 명을 만났어요. 네. 직접 만나고 마지막 날도 전 자전거로 네. 계속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정두원 후보는 또 유세차를 원래는 정두원 후보도 유세차를 안 타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정돈 의원도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다니잖아요. 굉장히 잘 타시죠. 네. 근데 마지막 날 정원단이라고 아주 굉장히 그 산꼭대기에 동네를 갔는데 저는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네. 정두원 후보는 유세차를 타고 카퍼레이드 형식 유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를 보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4년 전에 저의 모습이었어요. 유세차를 탔던 모습. 제가 자전거는 4년 전에 정두원 의원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네. 그때 저는 좀 느낀 게 정두원 후보가 굉장히 지금 조급하구나.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구나. 예. 그런 것을 제가 감지했습니다. 네. 4년 전에 그 모습이 바뀌었네요. 완전히 바뀌었죠. 네, 유세하던 김영호 후보는 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던 정두원 후보는 유세차를 타고 네. 조급하게. 예. 제가 아침 유세를 하고 인사도요. 있었다. 예. 정두원 의원이 가수시잖아요. 네, 노래를 잘 부르세요. 네. 근데 아침 인사는 제가 노래를 했어요. 또 정두원 의원은 노래 안 하고 또 제가 노래를 하고. 네, 걱정 마세요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 예. 네, 그것을 전 이제 기타로 제가 지난번 소녀상 지난 네. 6월에 소녀상 지키기를 한번 거기서 밤을 샜는데요. 음. 그 광경을 이제 목격했던 학생들이 이번에 제 총선 나온다 그러니까 정말 저예산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줬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기타를 제가 직접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네. 아침 출근 인사는
뭐 잘 못하는 노래지만 조용한 톤으로 그 노래 불러드리면서 걱정 마세요 그대 이렇게. 아니 정두원 네. 의원은 가수인데 네. 가수를 상대로 노래를 네. 하는 유세를 하셨군요. 근데 이제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무명 가수라고 노래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원 의원이 네. 제가 이제 워낙 무명이다 보니까 저랑 비교되기 싫으니까 안 하셨을 수도 있죠. 그분은 프로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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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를 상대로 노래를 해서 당선이 네. 된 네. 김영호 당선인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재밌네요. 유세 그 과정 자체가 예. 자전거, 네. 노래, 네. 토크쇼. 토크쇼 네. 여러 유세문화 가지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네, 야당. 다가 갔네요. 네. 이게 야당 후보들도 이런 걸 뭐 벤치마킹해서 네.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네. 선거가 또 계속 많으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런가요? 예전보다 좀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경선이 있었잖아요. 네. 경선하고 또 본선 치르고 정확히 한 15kg 빠져서요. 15kg요.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생방송 나왔는데 네. 그래도 제가 정장을 입고 나와야겠다 생각해서 집에서 이제 막 옷을 찾는데요. 이게 최근에 산 옷이거든요. 한 네네. 6개월 전에. 근데 그래도 좀 큰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예. 제가 오늘 한 3분 늦은 이유가 정말 옷이 없어요. 옷이 없었어요. 네. 네, 너무 그 많이 정도로 살이 살이 빠졌습니다. 많이 네. 빠지셨어요? 네. 근데 그 살 빠진 거에 또 맞춰서 옷을 사시면 나중에 네. 못 입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요요 현상. 아니요, 그 많은 분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당선됐으니까 빨리 살 좀 찌우라 고 그러는데요. 어. 우리 유권자들은 정말 그 세밀하시거든요. 네. 살이 또 찌면 야, 쟤 아. 국회의원 되니까 쟤 배불렀구나. 분명히 그러세요. 그래서 이 유지하셔야겠네요. 예, 체중은 아유, 유지하고요. 어떡합니까? 조금 더 운동도 좀 해서 네. 좀 몸이 좀 탄탄하게 된 몸을 만들어서 좀 건강한 국회의원이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지시고, 근데 또 좀 얼굴은 네. 좀 어떻게 보면 동안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말씀 좀 지금 들으시죠? 예, 많이 들었죠. 한번 이제 유세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빨리 김용호 씨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김용호입니다. 예. 나 동생인 줄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예. 못 알아보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하하.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네. 블로그 들어가셔서 제 옛날 사진 보면요, 제가 옛날에는 84kg 나갔어요. 지금은 이제 70, 69kg 나가는데요. 네. 진짜 살이 이렇게 쪄서 그때는 뭐 김정은 닮았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네. 김정은을 닮았던 네. 김영호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유상무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있습니다. 유상무 씨 죄송합니다. 참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살도 빼시고 그리고 노래도 하시고 토크쇼도 하시고 정말 여러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당선 인사 다니실 때 네. 주민분들이 좀 뭐라고 하시던가요? 좋아하시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네. 너무 많은 분이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눈물을요? 네네. 저는 우리 서대문 유권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게 네. 제가 이제 12년이라는 이제 원외 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저를 지켜주시려는 분들이 너무나 네.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조선일보 유선 여론조사의 결과를 봐도 제가 정두원 의원과 이제 대결했을 때 제가 3%인가 5%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요. 적극 투표층은 제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적극 그래요? 투표층. 예. 그러니까 그 적극 투표층이라는 거는 김영호를 꼭 만들어줘야겠다. 김영호를 꼭 지켜줘야겠다. 정말 이런 절대 지지자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네. 또 좌절했을 때도 다시 일어서고 그냥 또 항상 웃고 뭐 근데 그 정도의 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저희 캠프는 정말 눈물바다였습니다. 너무 많이 우셔서 저도 네. 눈물이 날 뻔했지만 제가 울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많이 참았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캐톨릭인데 네. 우리 성당에 갔더니 우리 성당 교우분들도 다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번 아니라도 네. 정말 제대로 해야겠구나. 정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눈물의 축하를 받으셨네요. 그만큼 김영호 당선에 대한 기대가 크고 네.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으신 것 분명히 같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하는 모습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팟짱에서 가서 뭐 말씀을 나눴었는데 좀 놀랐던 게 선거 캠프가 카페였어요. 네. 저희 원래 선거사무소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선거사무소 위에까지 올라가서 네. 제가 앉아서 얘기를 나눴던 네, 기억이 있고 또 김영호 당선인이 그때 바리스타 역할로 네, 커피를 네. 내려주셨어요. 네, 네, 원두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 맛은 있더라고요. 네. 원두가 좋은 겁니다. 원두가 좋으니까. 네. 아니 그 낙선한 다음에 그렇게 지역에 카페처럼 그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계속 네. 만나신 거예요, 주민분들을?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19대 때 떨어지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당원 중심의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네. 그것도 바꿔야 된다. 이제 시민 중심 또 시민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네. 근데 그거의 배경은 제가 잦은 낙선을 통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식상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도 정말 한번 깨보고 싶었고 네. 새로운 정치를 제도권은 아니지만 원해지만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계속 신선한 모습 좀 참신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지역위원회 지구당 사무실을 폐쇄했어요. 어. 처음에 폐쇄하니까 이제 당 고문들께서 정말 굉장히 분노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정치 안 할 거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거보단 당원들을-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지역위원장이 지구당을 폐쇄하는 것은 정당임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거는 네. 당원이 아니다. 어허. 근데 그런 논리는 제가 빠져나갈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당 사람이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한 것은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민 안에 당원이 있고 주민 안에 당원이 있는 겁니다. 네. 당원 중심의 지역위원회는 제가 당연히 펼쳐나가지만 이것을 더 확대하고 외연 확대를 통해서 승리 얘기를 걸어야 합니다. 저만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반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시민 카페기를 정말 바리스타도 두고 세미나실도 두고 이제 커피숍을 차려서 네. 이제 개소식을 하는데 개업식이죠. 고모님들 딱 와서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음악 나오죠. 커피도 예전에 마셨던 믹스 커피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딱 모이셔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고모님이 고모님들께 네. 여러분, 우리 서대문 울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위원회를 갖게 됐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화답을 했냐면 예. 앞으로 우리 시민 카페 길은 저의 거북선이 될 것입니다. 네. 저 그런 얘기로 이제 답변을 했죠. 우리 승리의 가장 큰 견인차 네. 이 공간에서 당원을 뛰어넘는 시민의 권력을 키워서 총선 대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총선에서는 큰 역할을 큰 줬죠. 역할을 한 거네요. 저의 아, 거북선입니다. 아, 네. 거북선. 네. 거북선에 저희가 탔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민 카페기를 어떻게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 중이에요. 네, 이제 다시 현수막 떼고 시민 카페기를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하고 또 프로그램도 더 강화시켜서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네. 즐기고 또 교육도 좀 아하, 듣고 예. 또 유명 명사들도 초청해서 즐거운 시간도 갖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저희 팟짱도 거기서 공개 방송해도 좋을 것 같아요. 대환영합니다. 예. 네, 김영우 당선인이 기타 치면서 네. 뭐죠? 무슨 노래 부르셨죠? 걱정 말아요 그대. 아, 네. 부르시면서 대관료가 없으니까요. 대건이 없나요? 없습니다. 아우, 네. 좋습니다. 커피값 아메리카노 1,500원, 라떼 네. 2,000원인데요. 예. 그거 착한 가격. 조금 낮추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게 안 좋은 영향을 또 공정거래가 골목 아니잖아요. 상권을 죽이는 그러니까요. 네.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예. 좀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시민분들이 그리고 네. 유권자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셨을 텐데 문재인 전 대표 네. 그쪽 지역구 이사 오셨어요. 이사 오셨죠? 네, 오셨어요. 그쪽 지역구시죠? 네. 예, 지역 주민이신데 네. 좀 만나 보셨나요? 대표께서 한번 오셨죠. 네. 오셔서 정말 많은 시간 유세도 해주시고 저랑 홍대동에 젊은이들 많이 모여 있는 식당도 같이 네. 투어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시잖아요. 저는 주민을 하느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아니라 네, 유권자 문재인을 하느님으로 모실 생각이고요. 네, 제가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당선되고 그 다음 날 유세 차량을 갖고 또 당선 인사를 하러 다녔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은 이동에 농골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약간 그 백년산 기슭이에요. 아, 그래서 거기 금송 하이스빌이라는 이제 빌라 앞에서 안녕하세요, 당선자 김용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2층에서 어떤 주부가 창문을 열더니 네. 김용호 씨 축하해요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네. 나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전 딱 보니까 통장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네. 저 문재인 부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막 손짓을 하셔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진짜 창밖으로 이제 주민을 대화를 했죠. 만나셨네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다니 어저께 개표 방송 때 내가 떡도 갖다 줬어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몰랐거든요. 바빠서. 예. 그래서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려다가 그래도 이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2층으로 제가 직접 올라갔어요. 아, 그래서 배를 그러셨어요? 띵동 눌렀는데 네. 사모님 말씀이 저 김용호입니다 사모님 그냥 인사나 드리고 갈까 봐요. 그랬더니 예. 나 파자마 입었어. 나 못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금세 옷을 갈아입으시고 직접 나오셔서 예. 정말 축하해 주시고 예. 그래서 그 문재인 전 대표님 또 그 네 분께도 네. 분명히 저를 찍어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셨겠죠. 비밀 투표서 네, 예, 비밀 투표니까 네. 모르긴 몰라도 100% 찍어주셨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예. 두 분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와, 정말 한편의 뭐 드라마 같네요. 이 뭐 네. 유세하고 있는데 창문 열어서 인사하시고 네. 또 찾아 올라갔더니 옷 갈아입으셔서 네, 네, 인사하시고 이런 상황 네.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표를 지역 주민으로 둔 네. 이 국회의원 네. 저희가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신기하네요. 네. 또 이런 방송을 네. 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어서 네, 네. 네. 재밌긴 하고 네. 자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 나오신 김영호 당선인 모습 보고 저는 네,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아유, 네. 왜냐하면 네. 이 옷에 우리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네. 리본을 달고 나오셨어요. 네. 세월호 참사 얘기하면은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도 울컥하시고 네. 목이 메이실 텐데요. 이번에 분향소도 다녀왔습니다. 찾으셨었죠. 네, 네, 세월호 참사 네. 2주기 네. 분향소에서 우산 들고 네. 분향하는 모습, 네. 그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김재동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행사 전에 잠깐 무대에 올라서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는 열정으로 세월호를 지켜라 네.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네. 영상도 저희 오마이TV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팟짱에도 올라가 있기도 한데요. 정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네. 뭐가 진실이고 왜 세월호는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이걸 밝히는 게 또 20대 국회의 책무고 네.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부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광화문에서 네. 세월호 이제 2주기 갔는데요. 이 배지는 제가 당선되고 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게 아니라 네. 거기 세월호 그날 네. 그날 어떤 한 시민이 저한테 직접 달아주신 배지입니다. 네. 이번에요? 예, 이번에 이주기 이주기 분향소에서요? 네, 예, 분향소에서. 네. 그날 비가 또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우산을 쓰고 분향하는데 시간이 3시간이 걸렸어요. 하하. 분향하는데 네. 정말 좀 부끄러웠던 것이 저는 당선자로서 당연히 제가 꼭 분향을 해야겠다는 책임 아래 네. 갔는데 일반 시민들이요. 네. 3시간 동안 묵묵하게 줄을 서서 분향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네. 이 세월호 문제 꼭 진실을 규명해야겠다 그 각오도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김재동 선생님 그때 그 자리는 저는 안 가고 뒤에서 그냥 분향을 줄을 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그 무대 앞에는 안 가 있었는데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조금 억울한 일이 그 야당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세월호 야당은 왜 세월호 문제를 아직까지 끄집고 나오느냐. 또 가족들의 보상이 그 정도면 됐지. 네.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그 진실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갖고 계세요. 저희 야당이 또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하자는 뜻은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나라에 그 같은 참사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고 우리의 의지잖아요. 근데 특히 보수 언론에서 그것을 너무 왜곡되게 국민들에게 호도해서 국민들은 특검이다. 세월호 특검이다. 그러면 주로 그 세월호 희생자들의 어떤 대우 문제나 보상 문제로 우리 야당이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중점으로 둔다고 봅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죠. 예. 저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진실은 결국 이 본질은 세월호에 대한 진상 규명. 과연 그 자동차 그때 그 선적을 책임진 공무원, 네. 물탱크를 책임졌던 공무원, 늦장 조치했던 공무원들, 또 거기에 책임자들. 지금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모든 것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진상을 규명해서 네. 다시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좀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 네. 공직자들 또 운수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이 세월호의 진상 규명이고 네. 20대 국회에서 특검 도입해서 반드시 진실 규명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이고 명령이라고 봅니다. 저도 네. 함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 도입 네. 여소야대 전국에서 네. 이루어지는지 많은 네. 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네. 그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아까 뭐 아버님 네.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후퇴되어 있다. 네. 특히 뭐 테러 방지법이 통과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러 가지 박근혜 정권이 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 후퇴된 것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예. 물론 잡아야죠. 네. 저는 이제 그 새누리당도 새누리당이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전에 예전에 저 신문 기자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직접 인터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예. 그 모습은 아니세요 지금. 전 대통령이 이제는 정말 좀 귀를 열고 네. 정말 눈을 뜨시고 음흠.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우리 국민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네. 또 민주라는 가치가 무엇인가. 대통령께서 참 불행한 여성이시잖아요. 그 폐쇄된 공간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청와대에서 또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이분은 제가 지금 가장 제가 좀 그 걱정되는 것이 상식적인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대통령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해력이 좀 떨어지지 않으신가. 네.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유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을 섬기고 또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네. 소통하고 또 그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청취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네. 너무 부족하다. 저는 대통령께서 더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열어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 들으시고 네. 야당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당의 목소리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이 바로 여소야대 전국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네. 이런 심판을 한 거거든요. 네. 이런 민심을 좀 잘 전달해 주시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네. 그리고 정책으로 많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시간이 저희가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네. 또 10시 반에 당선자 대회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국회에서 네,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아유, 더 할 얘기가 좀 예, 좀 많아요. 좀 하세요. 많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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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카페 길에서 네.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공개 방송을. 제가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결의문 낭독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거 타이밍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세요? 네. 네. 이번 총선 이후에 지금 당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차기 리더십에 대해서 네. 김종인 체제가 계속 뭐 추대 형식으로 가냐, 아니면 경선을 통해서 경쟁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정청래 의원 네. 등등에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네. 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요. 이런 당내 좀 갈등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는데요. 네. 당선인께서는 이 당내 리더십 문제 네.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 중앙 정치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김종인 대표의 역할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있었고 또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마지막에 호남 방문하고 그렇죠. 굉장히 역할 분담이 잘 치루어진 선거였다. 두 분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다. 네. 하지만 이제 20대 국회가 원이 구성되고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가 이제 비상 대책 그러니까 비상 대책위를 이제 해산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당 지도부 선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대라는 것은 정말 뭐 많은 우리 의원들이나 또 당원들이 뭐 추대라는 것에 강력한 요청이 있으면 추대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추대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반대하고 있잖아요. 원래 원칙은 경선을 통한 지도부 선출이 원칙이죠. 원칙을 지켜야 된다. 네,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네. 정말 뭐 많은 당원들과 뭐 국민들, 국민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네,
김종인 체제를 뭐 정말 7~80%가 지지한다. 그럼 뭐 추대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당내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그러니까 있겠는데요. 총선 체제는 뭐 관령 체제였기 때문에 음. 다시 말씀드려서 김종인 대표 아주 비상 체제였죠. 예, 비상 체제 뭐 잘 수행하셨어요. 네. 그러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좀 강력한 야당을 만들려면 저는 경선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네. 경선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 선출시켜서 더욱 강한 야당의 모습. 김종인 대표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좀 네. 우리 당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끝 인사를 들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댓글 몇 개만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번즈강 롯데님께서 김영호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네. 라고 하셨고요. 정재백님께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포레버님께서 발음이 안 좋네요. 제가 포레버님께서 초심 잃지 마시길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혜님께서 EJ부터 들었는데 너무 잘생겼네요라고 흐흐흐 하시면서 좋아하셨고요. 그건 아닌 거네. 그러니까. 하하한가요? 예, 아무튼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네. 김은봉님께서 어렵게 되신 만큼 네. 국회 의정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하셨고요. 그다음에 다름과 달음님께서는 김용호 당선자님 축하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지켜봤는데 아버지 못지않게 의정 활동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베이징대 출신이고 중국 통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SJ님, 네. SJ111223님 더 잘하실 거라 믿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영식님께서 당선자님 더 민주가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쓰겠습니다. 네. 예,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말씀 나눠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말씀하시고요. 제가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팟빵 방송 팟짱입니다. 죄송합니다. 팟짱 방송. 저도 발음이 팟짱 방송. 저도 이제 앞으로 더욱 응원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응원과 지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팟캐스트 제가 출연하고 팟짱 방송 출연하다 보니까는요. 이런 새로운 매체가 우리 보수 언론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수 언론 또 종편과 싸우려면요, 우리 팟짱 분명히 우리가 밀어줘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방송 만들어줘야 되고요. 우리 정청래 의원이 하는 전국구, 이 작가가 하는 EJ, 다 같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성원해줘서 조중동의 프레임을 우리 새로운 진보의 매체가 꼭 꺾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올 것이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야당의 모습, 또 강한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릴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늘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